망언, 멍해손, 뭐 이제 성희롱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상식 파괴적으로 합니다. 톡 쏘는 듯 자극적이고 야비한데 재밌어요. 이렇게 톡톡 쏘는 그런 비유법이 최근에 와서 너무 지나쳐가지고 막장에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의 최대 장기 확실하게 갈라줍니다. 아하. 이슈 포청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 사퇴 후에 이게 여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계속 네.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압축은 두 가지로 돼요. 도대체 유시민 씨는 왜 그렇게 죽자고 덤벼서 비이성적인 말을 했을까? 이게 비이성이 아니라 이제는 망언, 멍해손, 뭐 이제 성희롱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 조국 사태 다음 날이죠. 맞아요. 그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에서 개그맨 황현희 그리고 아주경제 법조팀장인 장용진 기자 이렇게 세 명이 나와서 토크를 했습니다. KBS 법조팀의 재구성 이런 제목으로요. 근데 거기에서 특정 기자를 지칭을 해서 검사들하고 친하다, 검사들하고 너무 친해서 검사들이 막 정보를 흘려준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기자가 여기자였어요.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네. 여기서 개그맨 황현희가 네. 뭐 검사들이 다른 마음이라도 있었나 보죠. 네. 이렇게 치니까 또 뭐 검사들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네.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여기자 사회에 네. 큰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기자가 취재 활동을 하는데 여기자는 취재 활동을 무슨 다른 방법을 맞아요, 통해서 맞아요.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여기자 협회, KBS 여기자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기자 사이 분노를 일으켰는데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유시민 이사장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방송이 다 끝날 때 좀 수습을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랬는데 거기서 그 장용진 기자가 또 사과를 하면서 뭐 평소 사석에서 많이 하던 얘기다. 이 얘기까지 또 해버린 거예요. 네. 자기들이 평소 갖고 있는 여기자들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 맞아요. 이런 걸 드러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유시민 씨가 여기서 말을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발언들이 진행된 공간이 유시민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이었고 그 공간은 바로 유시민 씨가 만들어준 제공한 또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어떻게 갈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 뉴스를 보면 이거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이러고 막 영어 막 댓글이 붙어갖고 야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기 있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진보 진영에서 이런 보수적인 컨텐츠들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일종의 개정을 폭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중에서는 그 유시민 씨의 행보가 그동안 사실 이해가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PD가 고급스럽게. 이야. 유시민은 친노 적자, 서자가 아니라 적자란 얘기인가요? 이 양반이 그 조국 법무장관을 구하기 위해서 했단 말은 사실 다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럴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시민 씨가 이제 정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네. 이해찬 의원의 네. 보좌관으로 네.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찬 의원이 초선 의원 네. 됐을 때 네, 처음 시작을 했고 네. 예를 들어서 친노 핵심들 안희정이나 뭐 이광재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네. 함께 뭐 민주자치연구소 네. 이런 활동들을 할 때 네. 그때 유시민 씨는 뭐 했느냐 그 유명한 작가였고 또 뭐 네. 그때는 보수지였던 동아일보 네. 이런 데 칼럼도 썼어요. 방송사에도 뭐 썼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는 MBC 100분 토론 네. 진행자를 하면서 네. 이렇게 뜨고 있었어요. 네, 그래 네. 뜨고 있다가 네. 이제 노무현 현상이 일어난 거죠, 2000년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과연 적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끼어든 사람들이 더 열성적으로 더 강하게 말하는 경향이 그럴 있다.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는 것 때문에 네. 마치 네. 어떤 계속 핵심적인 친노 인물이었을 네,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네. 그 전임 이사장이 네. 이해찬 지금 맞아요.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해찬이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손을 이끌어서 네. 이렇게 정계 보좌관으로서 네. 썼던 유시민이라는 네. 인물을 이제 또 다 뭔가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것 네, 같긴 그러면서 해요. 노무현 네. 재단 이사장으로 네. 네. 앉혔고 유시민 씨가 이 네. 조국 정국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은
친문의 거대한 어떤 그렇지. 화력을 그치. 가지고 네. 이 방어 논리를 네. 어마어마하게 생산해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 유시민 씨는 친노 친문이 못하는 일을 하기는 해. 왜냐하면 과거에 그 탄핵 사태 때 예. 거의 막 울부짖잖아. 예. 그죠? 네, 그때도 한번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정말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뜯어내는 힘? 뭐 이런 힘은 정말 있는 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 씨가 2011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유시민은 친노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의문인데 네.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한데 친노가 아니라니 이 그러니까. 말은 이상한데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 우리 편은 아니고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대통령이 친위 그룹에 속한 세력이 아니고 밖에 있으면서 리베로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우리 편이 못 해주는 얘기를 밖에서 해줄 수가 있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싸다. 우리 세력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한 역할도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었어요. 예를 들어 민주당 내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맞아요. 직설적으로 네. 그것을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 바깥에서 해준 거군요. 이 얘기가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떠올리더라고. 유시민은 간신이다. 유시민은 분열을 일으킨다. 그 저기 정청래 의원이 옛날에 놀랍게도 이 얘기를 정청래 의원이 네, 그러니까. 했었던 이야기를 2007년에 2007년에 그러니까 이게 귀에 좋은 말을 해주지만 결국 이걸로 세력이 그렇죠. 분열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2007년의 얘기를 지금 끌어와서 보기도 하는데 이 유시민 씨의 인생을 보면 사이클이 있어. 운동권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작가를 했어. 대표적인 거 뭐 있나? 뭐 거꾸로 본 세계사.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갖고 왔네. 1988년, 89년 그때 나온 초판이죠. 초판. 네. 네. 최근 했던 것들은 많죠. 뭐 유럽 도시기행, 글쓰기 특강, 네, 네. 논술 특강. 그런 걸로 네. 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유시민 씨의 인생을 보면 정치를 하다가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고 뭐 하고 나서 아예 2013년에는 딱 전업작가 선언을 하는 기라. 했죠. 네. 선언을 한 다음에는 뭘 하냐면 2013년에 썰전에 나와. 그때 정말 선풍이었잖아요. 정치를 굉장히 쉽게 해주니까. 네. 그 다음에 한 게 알쓸 신작. 신작. 사실 이때부터 나를 아예 작가라고 불러달라. 나를 대선 후보에 넣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정말 힘이 움직이는 거, 돈이 움직이는 걸 잘 알아보는 것 같은 게 이거 방송 다 폐업하고 연초에 유튜브를 또 또 열었잖아요. 알릴레오를 네. 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치 안 한다고 하면서 매체를 바꿔가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정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 보였지만 지금 나와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정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작가다 보니까 말도 잘하고 대중적 인기도 있고 친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꼴 사나울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얄밉거든요. 얄밉죠. 네, 자기들이 어떤 네. 정말 고생하면서 막 저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유명 작가라고 하고 뭐 동아일보 칼럼 쓰고 하다가 백분 토론 딱 진행자로 꿰차가지고 있다가 저기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정말 바른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한다고. 그게 유시민에 대해서 친노 그룹 내에서 나왔던 말이거든요. 네. 거의 이제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말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알죠. 그게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친노 적자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자지만 적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재산 물려받고? 그렇죠. 양자가 돌아가지고 아버지 재산 물려받으니 정말 적자들은 그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저 서자가 너무 유명해. 위험하죠. 뭐 잘 뭐 될 것 같으니까 네, 홍길동이요? 네. 바라보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네. 그러면 유시민은 친노적자 요거는 잘라야 되겠네요. 아,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한지가 잘 안 잘려. 한지군요 이거. 그냥 안 잘린다. 역시 한지가 좋은 종이네. 이게 저희가 한지를 준비를 했는데 네. 잘 안 잘리네요. 이 한지가 질이 좋은 종이가 봅니다. 역시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 종이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잘 잘릴 줄 알았더니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게. 네. 이번 조국 방어전을 보면은 네. 유시민 씨가 작가로서 진가는 보여준 것 같습니다. 증거 인멸하다가 걸리니까. 아 그 증거 보존하려고 했다. 아, 참 어떻게 네. 그것도 이런 있었고 건, 네. 그리고 KBS 그 김경록 씨 나와가지고 맞아.
뭐 KBS에서 자기 인터뷰하고 방송 안 했다. 그건 방송한 거 아니지. 인터뷰했는데 왜 인터뷰를 안 내보내니?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트는 데는 정말 재주가 있어요. 순발력도 네, 그러니까 뛰어나네요. 180도로 확 트는데 재주가 있는 네.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역사에도 이렇게 유시민 씨처럼 대단한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말로 요설가 요설. 이런 네.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고려 말에 개혁가이자 후세 또 요승으로 평가됐던 신돈이 있습니다. 유시민 씨하고 신돈의 공통점을 보면은 네. 요설 그리고 급진개혁에 일단 포주는 취했어요. 급진개혁. 실제 한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이 그리고 집권 세력의 반대, 아, 권문세적 친노 세력 그리고 권력자와 굉장히 절친한 관계. 권력자의 심기를 읽을 줄 안다는 거죠. 이 사람 신돈도 그랬고 유시민도 그랬고 말을 상식 파괴적으로 합니다. 아,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뒤집어요. 그리고 톡 쏘는 듯 자극적이고 그러면서도 야비한데 재밌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둘 다. 아. 신돈과 유시민 다. 그리고 신돈이 부녀자들 가까이 합니다. 뭘 가까이? 부녀자들을. 그 왕이 대사는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이 젊은 여인의 기운을 이끌어와서 길을 기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이비 뭐 종교 네, 지도자들한테 익숙한 얘기지만 이때만 해도 신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신선했을 네. 것 같은데. 국민당이 그리고- 깜놀했겠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참소하는 말 따위는 필요 없다. 누가 뭐라고 상소를 해도 듣지 마십시오. 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말투입니다. 유시민 씨도.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나라당과 대화하는 것보다 항공기 납치범을 다루는 게 쉽다. 다루는 참 게 쉽다. 쉽게 비유를 드는 그리고 거죠. 전효옥 씨하고 토론할 때 전효옥 씨가 이럽니다. 나도 한때는 진보였다. 이렇게 말하자 당신이 진보면 나는 체계바라입니다. 야, 네가 노래 잘하는 거면 나는 뭐 조용필이다 이런 식의. 예, 저야. 극단적으로 네. 비유를 하면서 그쵸, 그쵸. 웃음을 이뤄내는 이렇게 톡톡 쏘는 그런 비유법이 최근에 와서 너무 지나쳐가지고 막장에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오냐 하면 그래도 유시민은 갈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 유시민은 안 된다 하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저희가 유시민 씨 앞으로 어떻게 되냐 결국 대선 가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선은 그런 인기로 가는 게 아니다. 아. 그 자기네 그룹끼리 지금 대통령 지지율 40% 민주당 지지율 40%인데 거기서 나오는 지지율만 갖고는 절대 대통령이 못 된다.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정치인들을 잘 아는 현직 지금 막 뛰고 있는 기자한테 또 물어봤거든요. 유시민 씨가 이런 일을 지금 한 게 1번 대통령 심기를 읽었다. 어차피 조국은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진영의 확실한 인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 대권 주자 노리지만 안 되면 이낙연 다음으로 총리 자리까지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 분열이 더욱 심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정치를 하려고 돌아온 거잖아 이미. 자, 이번에도 다시 이제 작가 그리고 유명 유튜버 활동을 끝내고 네. 다시 이제 정치로 갈 수 네. 있다 이렇게 네. 그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유시민의 최대 장기 내 편, 네 편 확실하게 갈라주거든요. 맞아. 네 편은 여러 개로 나뉘어요. 맞아. 뭐 한국당도 있고 뭐 저기 뭐 다른 네. 내 편은 확실해요. 맞아. 그렇다면은 선거 때는 내 편, 네 편 확실하게 잘 갈라서 맞아. 쳐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 5개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맞아. 이제. 아마 그 총선 때문에 조국 사태도 서둘러서 이뤄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시민의 쓰임새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유시민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주 인형을 만들어서 꽂을 것 같은 너무너무 미움받는 사람 누군지 알지? 윤석열 총장. 네, 윤석열 총장. 조국 장관 사퇴하던 첫날부터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조국 나갔으니까 너도 나가라. 자, 우리 PD가 또 야, 뭘까요 이번에? 자, 요런 또 얘기가 나옵니다. 조국 고 다음은 윤석열. 조국이 갔으니까 자, 이제는 윤석열도 갈 타임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가도 보세요? 가고. 그런데 응.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검찰총장은 응. 2년 임기를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 휘둘리지 말고 네. 계속 수사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자를 수 없지만 자기가 걸어나가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 저 지난번에 보도 나온 거 봤잖아요. 응? 윤중천 원주 별장 접대 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그런데 한겨레 신문도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쓰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수사가 썼냐면 미진하다고 했죠.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 수사상 이거를 짚어서
긴지 아닌지 밝히지 않고 넘어갔다. 그냥 넘어갔다. 그 절차상의 문제다라고 하지만 참 요설이네요. 신문이 기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딸 같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윤석열 별장에서 접대받았대. 그렇죠. 그 이렇게 효과를 되는 노렸겠죠. 거예요. 또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제2의 예. 별장 보도가 나올 수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끌어내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 있을 거다. 끌어내리지 않더라도 힘을 빼려는 저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그걸 같은데요.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을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수록 윤 청장은 끝을 볼 겁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수사에.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윤석열 그리고 네. 검찰이 살려면 네. 이번 수사를 잘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정치를 잘 아는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자르지 않는다. 왜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한테 잘리는 순간 보수당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거야. 아, 그렇겠네요. 어? 지금 자유한국당이 언저리에 사람이 없다고 계속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잘리면 그 다음 날부터 대선 후보급이 바로 돼버린다는 거야. 한국당에서 그 사태가 가장 공포스럽겠군요. 벌써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 몇 명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 이런 말들, 조국이 갔으니 그 다음은 윤석열이 간다. 이거는 조국 지지자들의 큰 바람이기는 하지만 희망적 사고죠. 이게 현실성은 없다. 네. 문학적 상상으로 나도 가고 잘 너도 알겠습니다. 가야지. 우리 기훈찬 우리 저 유석재 노래 차장님 좀 부르면서 따르면 할까요? 네. 开封有个包青天 약간 이쪽으로 힘을 주세요. 江湖豪杰来相助 안 잘리네요. 이빨로 잘라. 다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네. 예. 예,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도 뭐 많은 공격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보셨으면 좋아요랑 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